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68페이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8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말을 잘못했군요. 368페이지입니다. 368 맨 꼭대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 허가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를 봅니다. 이 건축 허가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착공권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허가권도 제한하지만 착공권도 제한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제한하냐 했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장이 이 건축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가 가지고 있는 허가권을 갖다가 제한할 수도 있고 이미 허가받은 거에 대해서 착공을 못하게 착공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그랬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봤을 때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 또는 주무부 장관, 이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무부 장관이라는 건 이제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재 보존이라든가 또는 뭐 재정경제상 어떤 특별한 요청에 있어 관련 부처의 장관이 요청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가 갖고 있는 허가권이라든가 이미 허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 착공을 못하게 착공권을 제한할 수 있어서 허가권 제한이나 착공권을 제한하는데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1회에 한해서 1년을 갖다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을 제한하거나 착공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도지사. 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는 허가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을 못하게 착공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러냐 그랬더니 이 도시군 계획상 필요했을 때 또는 지역 계획상 필요했을 때 자, 이렇게 되면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허가권이라든가 착공권 요걸 갖다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는 허가권을 제한하든가 또는 착공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미리 일단 제한을 일단 했겠죠. 제한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는 허가권을 제한하든가 착공권을 제한하면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즉시 제안했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고, 지금 교재 368페이지 맨 꼭대기 박스 있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 제안이 너무 과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제하시죠라고 해서 해제를 갖다가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프린트물을 나눠드린 게 있어요. 오늘자 프린트물입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오늘 프린트물 드린 거 2월 20일자 01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나 자르세요. 오하니까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요거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O일까요? X일까요? 자, 여기 봐요. 지금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착공을 제한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뭐 하라고 했어요? 보고. 근데 거기 시험 문제 뭐라 넣었어요? 승인. 틀렸네.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보고하라고요. 보고하라고. 자, 그러면 거기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 박스입니다. 그 368페이지 그 박스 중에서 박스에 보니까 거기 제한 목적 및 대상, 그다음에 박스 안에 박스 제목이 사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후 보고의 시도지사 자리를 봐요. 시도지사 자리에 사후 보고니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 뭐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박스 안에 세 번째 줄에 보고하란 말이 붙들었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는 승인받아라. 시험 문제는 승인받으라고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373페이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373입니다. 그 373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네요. 자, 거기를 한번 볼게요. 가설 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또는 예정지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예정지다라고 했을 때 요 안에다가 지금 가설 건축물을 지금 축조하려고 그래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든가 예정지 안에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되면은 요 가설 건축물 축조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의 허가를 받을 때 층수는 3층 이하여야 합니다. 3층 이하. 그 다음에 존속 기간은 3년 이내 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그 전기라든가
직접적으로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것들의 간선 시설의 공급을 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따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직접적인 간선 시설, 도로 상하수도 같은 간선 시설의 공급은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가설 건축물은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 예정지니까 도시공계획 시설이 사업이 되면 이 가설 건축물은 철거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철근이라든가 또는 철골, 콘크리트 조가 아니야 된다. 철근이나 철골, 콘크리트 조가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철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철근이나 철골, 콘크리트 조가 아니어야 된다. 보통 일반적인 가설 건축물은 이제 뭐냐면은 컨테이너를 일반적으로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철거가 용이하죠. 치우기가 용이해요. 그런 걸 주로 설치하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예정지,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예정지가 아닌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라든가 예정지가 아닌 곳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뭐가 되냐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장소에 의한 분류입니다. 장소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예정지 안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때면은 허가,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예정지가 아닌 바깥에다가 축조하면 신고. 그래서 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도 똑같아요. 3층 이하, 3년 이내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지금 3년 이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연장을 하고 싶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연장을 하게 되면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신고 대상도 똑같이 기간은 3년 이내인데 연장하고 싶으면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면 됩니다.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 신고는 7일 전까지 연장 신고 신청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373페이지의 그 박스에 말입니다. 그 먹물 들어있는 박스에 보니까 허가 대상 가설 건축 요건에 보니까 철근이라든가 철골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되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고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국 설치를 요하지 않는다. 즉 주변에서 따서 쓰는 건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그 다음에 효과를 붙여놓을게요. 거기 분양을 목적으로, 요 말이 중요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임대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분양 목적으로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 02번 볼게요. 자, 프린트물 02번. 도시군계획 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의 가설 건축물 축조는 가로를 받아야 돼요. 가로.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죠. 여기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또는 예정지 안에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외 지역,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이라든가 예정지가 아닌 곳에서는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되겠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요거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376페이지를 봅니다.
376페이지에 보니까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이란 말은 건물을 다 지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건물을 다 지었는데 이 건물을 써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걸 확인을 받는 건데, 그럼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세 번째로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요 세 가지는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중에서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사용 승인 신청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건축 허가권자에게 해야 되겠죠. 건축 허가권자에게. 그러면 건축 허가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7일 내에 현장 조사와 현장 검사를 통해서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7일 내에. 자, 그럼 거기 이 교재와 관련해서 중간 2번을 보세요. 이 376페이지 가운데 파란색 2번에 보니까 사용 승인서 교부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동그라미 칩니다.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다음에 관한 사항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밑줄 칩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박스 밑에, 그러면 사용 승인 내주고 나면 거기다 건축물 대장에다가 그 사실을 기재하게 된다. 건축물 대장에다가 기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맨 밑에 사용 승인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거기 원칙을 보니까 맨 밑에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근데 예외가 있다. 사용 승인을 안 받고도 쓸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오른쪽 페이지 꼭대기 박스에 보면 거기 박스에다가 별표 하나 쳐보세요.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사용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사용 승인서, 이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고 난 다음에 사용 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요 사용 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았는데 사용 승인서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지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2가지가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 안 해줬다. 사용 승인서를 갖다가 교부를 안 해. 합격을 했는데 사용 승인서를 7일 내에 교부 안 해주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다. 2번째,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대형 공사, 안반 공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임시 2년 이내죠. 2년 이내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용 승인서는 없지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까 사용 승인서 없어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2번이죠.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 관련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교통부 영장 기준에 적합해가지고 임시 사용 승인을 했다. 그 박스 밑에 보니까 4번에 파란색 4번에 임시 사용 승인이란 말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2년 이내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이 중간 거기 이 377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2번 동그라미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임시 사용 기간은 동그라미 칩니다. 2년 이내로 한다. 여기 써놨죠.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 2년 이내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고,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안반 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거기 밑줄 쳐보세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횟수 제한 없다 이렇게 쓰세요. 횟수 제한 없다. 그러면 왜 그 말을 제가 써놓으라 그랬냐면 기출문제가 이렇게 냈거든요. 1회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2년 연장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1회 한하여라는 법조문이 거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냥 2년씩 계속 연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연장 계속 2년씩 연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1회 한하여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연장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좀 주의를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378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378페이지로 가니까 대지 및 도로 나왔는데 그 대지가 나왔습니다. 대지. 대지는 인접 도로와의 관계에 나오는데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이 등장을 했어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원칙이죠. 그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도로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지가 이렇게 낮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빗물이 낮은 아래쪽으로 흐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이렇게 이 건물은 침수가 될 거란 도로면보다 낮으니까 침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통 대지가 일반적으로 도로면과 수평을 맞춰서 건물을 짓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원칙인데 예외가 있단 말이죠. 예외 그랬더니 방습에 지장이 없다. 방습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배수에 지장이 없다. 방습에 지장이 없거나 배수에 지장이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도로면보다 낮다 이렇게 되면 도로면보다 낮은데 대지가 있으면 빗물 펌프장이 있어. 그렇게 이렇게 빗물이 고이면 퍼내는 시설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 저지대에 이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뭐가 있냐면 빗물 펌프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지대 쪽에. 근데 이제 너무 한순간에 많은 양이 한꺼번에 확 내리게 되면 빗물 펌프장을 가동을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 다 잠깁니다. 그래서 저쪽 풍납동이라든가 흑석동이라든가 저 안양천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잠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좀 빗물 펌프장을 여러 개 만들어 갖고 이제 옛날보다는 좀 덜해요. 한꺼번에 비가 내려도 이제 웬만큼. 근데 옛날에는 좀 자주 침수가 됐는데 요즘은 이제 빗물 펌프장을 워낙 여러 개를 만들어 놔 가지고 동시에 한꺼번에 내려도 빗물을 퍼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옹벽의 설치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옹벽의 설치다. 거기 보니까 손괴, 동그라미 치다 손괴라고 하는 말. 그 손괴가 뭐냐면 무너질 우려라는 뜻입니다. 손괴라고 하는 말은 무너질 우려. 손괴, 무너질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데 그 박스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공교롭게도 그 박스 안에가 1, 2, 3, 4, 4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지선다형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스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1번에 성토 또는 절토하고다 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 밀쳐볼까요? 1대 1.5다. 1대 1.5 이상 높이가 1m 동그라미 1m 이상 부분은 옹벽을 설치된다. 자, 그럼 그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입니다. 1대 1.5 이상이 되면은 여기다가 옹벽을 설치된다. 1m 이상 1대 1.5 이상일 때는 그 경사면 쪽에다가 1m 이상에다가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1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해라.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이를 콘크리트 구조를 해야 된다. 지난주에 했는데 그 옹담이라고 한 거 혹시 기억하나요? 옹담이. 옹벽과 담장은 2m가 넘으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돼. 공작물이니까. 그래서 거기 3번을 보니까 옹벽의 높이가 2m가 넘는 경우는 축조시 뭐 하라고 됐다고요? 신고. 대표적인 옹담이죠. 그래도 2m가 넘으면 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정답 처리가 4번이 정답 처리를 많이가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정말 많이 틀립니다. 옹벽의 외벽면에 이를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구조가, 그 외의라고 하는 말, 요걸 갖다 동그라미하고 여기다 별표를 2개 주세요. 외의라고 하는 말.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그러면 그 외의라고 하는 말을 시험 문제 낼 때는 싹 빼고 내게 돼요. 빼고 내볼게요. 옹벽의 외벽면은 이를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의 구조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틀렸단 말이죠. 그럼 외의란 말이 들어있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어야 정상인데 빼고 나면 틀린단 말이죠. 그러면 왜 틀리는 거예요, 그게? 요 외의란 말을 빼고 내면 문제가 틀려버린단 말이죠. 외의란 말을 빼면. 그거 왜 틀리냐 말이죠. 그 앞에 외의란 말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지지, 배수란 말이 있습니다. 지지, 배수. 지지되거나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그럼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은 바깥으로 튀어나와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지. 그거 외에는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국어가 어렵습니다. 국어가. 그래서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 외의 것들은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럼 그 뒤집어 얘기하면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은 튀어나와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거 외의란 말을 빼게 되면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도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 돼버려요. 빼게 되면. 자, 녹화를 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연구하시고, 여기서 제가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으니까 국어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외의 그러면 이거 두 개 빼고 다른 거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외의란 말이 삭제가 돼버리게 되면, 삭제가 돼서 이걸 삭제해버리게 되면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도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법조문은 이거 두 개 빼고 나머지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 국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말이 시험 문제에 지금 2번 나왔는데 이 깜빡하면 시험장가 틀립니다. 그 말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가 잘 확인이 안 되면은.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대지 안에 조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자, 대지 안에 조경인데 면적 200,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의 그 대지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대지라고 하면 그러면 조경이 의무화된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경이 의무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다. 요 말 좀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37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조경이 조경 의무가 배제, 즉 조경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나와요. 넘기면 박스가 있습니다. 조경 의무 배제 건축물로 있으니까 거기 넘겨보세요. 넘기면 박스에 9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다 별표를 2개 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박스는 무슨 대상 박스라고요? 조경 면제. 그 박스 위에다 쓰세요. 조경 면제 대상 건축물이라고 쓰세요. 박스 위에다가 조경 면제 대상 건축물. 그러니까 녹지 지역 안에다 건축한다. 자, 녹지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녹지가 어디가 녹지다? 도시 좋았어. 도시에 뭐 어떻다고요? 도시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땅. 그럼 도시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땅은 어디다? 임야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임야가 녹지지역이고, 그 임야, 도시지역 안에 임야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도시지역 안에 녹지라는 것은 임야고, 그럼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임야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나무가 많으니까 별도로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면적 5,000제곱 미만인 대지에다가 건축하는 공장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면적 합계가 1,500이다. 연면적 합계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얘기했는데,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물이 있다. 2동 이상 건물이 있으니까 2동이 있는지 3동 있는지 4동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물이 있는데 그 바닥 면적을 다 합쳤더니 1,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다 합쳤더니 얼마라고요? 1,500제곱미터 미만이다. 다 합친 것을 연면적 합계라 그러는 거죠.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적용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업단지 안의 공장도 적용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지에 염분이 함유가 돼 있다. 대지에 염분이 함유가 돼 있다는 것은 주로 그 간척지라든가 매립지라든가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축사와 가설 건축물, 축사와 가설 건축물 다 적용이 면제되는 건축물이고, 정답은 주로 8번에서 많이 나왔어요. 8번에서. 자, 연면적기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쬐끄만 글씨를 조심하셔야 돼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박스 위에 제목이 적용 면제 대상인데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1500제곱 미만의 물류시설은 적용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1500 미만이라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단서를 달고 들어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물류시설 이렇게 해갖고 시험 문제 나와서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이라도 적용을 해야 되니까 면제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 면제 대상 박스와 관련해서 물고 들어와서 그게 정답이 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좀 주의를 해줘서 보시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장은 다 적용이 면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프린트물 일단 2개 풀고 갈게요. 프린트물 2개.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물 중에서 03번 보겠습니다. 03번, 대지는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오다 X다. X. 여기 대지면이 아니라 무슨 면이에요? 도로면보다. 대지는 인접한 대지면보다가 아니라 도로면보다, 여기 그림 지어졌네. 도로면보다 낮으면 저지대가 되고 빗물이 흐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04번,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 의무가 있으나 슬롯이 잘라요. 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적용 의무가 면제된다. 오다엑스다. 오입니다. 그렇습니다. 녹지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도시적 안에 있는 땅, 주로 임야가 되겠는데, 그래서 녹지 지역에는 적용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0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 밑에 거기 4번 네모에 보니까 공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 공지가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거, 그게 공지, 공개 공간입니다. 공지, 공개 공간을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인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좀 마련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일단은 어떤 경우냐 했더니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 합계가 이게 5,000입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일단 공개공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 대상 건축물은 암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문종판, 운업숙,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요 문은 문화미 집회시설인데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거기 박스를 봐요. 박스 그 맨 밑에 박스입니다. 380페이지 맨 밑에 박스인데 거기 1번에 보니까
바닥 면적계가 5,000제곱 이상인 1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의 문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종은 거기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시설. 그 다음에 파는 판매시설입니다. 근데 그 판매시설에 보니까 거기 조그만 글씨 현급해 주세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된다. 3번 동그라미에 판매시설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판매시설이 바닥면적계가 5,000제곱 이상이면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된다. 저 울산의 저 삼산동에 가면은 그 농수산물 유통센터 있죠? 그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있어요. 롯데백화점 그 건너편 쪽으로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건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판매시설이긴 해요. 그렇지만 적용 나무 심을 의무가 있다 없다? 아니, 공개공지, 공개공간, 불특정 다수인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판매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판매시설은 뭐 한다고 써놨다고요? 제외니까 공개공지, 공개공간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우는 운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수시설이다. 근데 여객용 시설만 된다. 그럼 뭐냐면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철도, 역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공개공지, 공개공간으로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업무시설이고 요거는 숙박시설이 되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거를 케이스로 끌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5,000 이상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운수시설, 업무시설에서 5,000 이상 이렇게 내거나, 또는 농수산물 판매시설인데 5,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내는데 틀리게 되는 거죠. 농수산물 판매시설은 5,000 이상이라도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문정판 운업수 중에서 케이스로 이렇게 끌고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주의를 해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치 지역이에요. 설치 장소인데 설치 이 장소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일준위, 상준위가 적용돼요. 일준위, 그 다음에 상준위. 자, 요거는 뭐냐면 앞에 일은 일반 주거입니다. 자, 그럼 거기 어디냐면 380페이지의 두 번째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380페이지의 두 번째 박스에 1이 뭐라고요? 일반 주거. 뒤에 거는 준주거. 그 다음에 상은 상업지역,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그러면 장소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4개가 되겠죠? 4개가 되니까 이것도 오지선다로 여러 번 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오지선다가 완전히 되니까, 그래서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 대상은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일준위, 상준위. 그러면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에 공개공지, 공개공간이 설치가 의무 대상이다. 맞이 틀려요? 아니, 일반 주거, 준주거밖에 없으니까 전용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은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응용돼서 나오지 그냥 똑바로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준위 애웠는데 일준위를 못 써먹으면 요게 일반 주거, 준주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전용 주거 이렇게 준단 말이지. 그럼 전용 주거는 대상이 아니지.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의 업무시설, 일반 공업지역의 업무시설에다가 공개공지, 공개공은 설치 대상이다.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상이 아니에요. 자, 여기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하나만 대상이네. 그러니까 전용공업, 일반공업 대상이 아니네. 여기가 준공업이에요, 여기. 두 번째 박스를 보세요. 두 번째 박스에 보니까
그 공업지역은 중공업지역 하나만 대상이니까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처럼 그냥 단순히 외워갖고는 문제를 못 풀어요. 공법은 응용을 못하면, 응용을 할 줄 모르면 문제를 못 풀 수가 없어요. 문제가. 공법은 법조문을 그대로 주질 않아요. 응용을 해서 주기 때문에 응용력이 없으면 뭐라 그러냐면 시험장 가서 안 배운 거 나왔어요.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고. 다 배워놓고 안 배운 거 나왔대. 미쳐버리는 거야 내가. 자기가 응용을 못 해놓고서는 안 배운 거 나왔대. 그러니까 일준이 상준이가 설치 장소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아니면 설치 장소가 아닌 거예요.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건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응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응용을 어느 날 갑자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자꾸 하면서 숙성이 되면서 반대를 해석해야 돼. 반대 해석이 안 되면은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법조문은 이게 뭐 민법처럼 판례를 딱 줘가지고 yes, no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느냐, 실무 능력이 있느냐를 측정하다 보니까 반대, 응용을 자꾸 낸단 말이에요. 응용을. 그러니까 응용을 할 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서는 안 배운 거 나왔다 자꾸 얘기한다고. 자기가 응용력이 없는 걸 생각 안 하고. 자, 그래서 일준이, 상준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381페이지 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설치 면적은 얼마큼 설치를 해야 되냐 했더니 대지 면적의 10%입니다. 설치 면적입니다.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1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정한 만큼이다. 그래서 10%.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했다.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 용적률에서 1.2배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1.2배는 120%예요. 결론적으로 20%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 높이 제한도 똑같아요. 이것도 1.2배니까 120% 똑같은 겁니다. 20% 높게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의 10%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건폐율을 깎아먹은 거예요. 대지 면적의 10%를 공개공지를 설치를 했으니까 그러면 옆으로 지을 수 있는 걸 그만큼 깎아먹었으니까 위로 올려준다. 10% 깎아먹고 20% 올려 지었으니까 남는 장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좋아라 해요. 왜냐하면 10% 주고 위로 20% 올렸으니까 남는 장사거든. 10% 주고 20% 받았으니까 남는 장사라고. 그래서 완하니까 더 올려줄 수 있다. 뭐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꼭 암기해야 될 것은 문종판, 운업숙, 그 다음에 일준이, 상준이, 이건 꼭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자,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05번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05번입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에 당해 용도적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오다 X다. 여기 1.2배 완화한다. 그래서 O입니다.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1.2배 완화한다. 그래서 1.2배는 120%. 그러면 120%는 100은 나한테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20%를 더 지을 수 있다. 10% 주고 20% 받는 거니까 남는 장사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쭉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2페이지로 가보죠. 382페이지에 보니까 맨 꼭대기에 대지 분할 제한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지 분할 제한이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건 건축물이 있는이라는 겁니다. 그 있는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한한다. 자, 그럼 이런 거거든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를 요거를 분할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한다. 그러면 요거를 분할해 갔을 때 남아있는 건축물 포함해서 남아있는 이 부분의 면적은 얼마 이상 남아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은 요게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상 남아있어야 된다. 이 말을 반대하게 되면, 반대로 말하면 60제곱미터의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물이 요걸 분할해 가고 남았을 때 요 남아있는 부분이 60제곱미터에 미달하면 안 된다. 60제곱미터 이상 남아있어야 여기를 분할해 갈 수 있다. 남아있는 부분이 60제곱미터의 미만이면 분할하지 못한다. 60제곱미터에 미달되게 분할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업과 공업 지역인데 여기는 150입니다. 150제곱미터 이상 되게 분할을 해야 되고 150제곱미터 미만되게 분할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에서는 200입니다. 20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해야 되고 200제곱미터에 미만되게 분할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 150, 200입니다. 60, 150, 200. 이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자, 있는이란 말이 포인트예요. 있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분할 제한이 적용된다 이거예요. 60, 150, 200.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이 없어요. 건축물이 없는데 이걸 분할하려고 그래요. 이거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을까요? 이미 배웠는데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한 번 들었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국토법 56조에서 했어요. 국토법 제56조는 집 짓고 물건 쌓고 토 그러면 이 토는 토지 형질 변경, 이게 토지 분할, 이게 토속 채취. 그래서 토속 채취 토지 분할입니다. 그럼 토지 분할을 하는데 요게 토지 분할이 건축물이 없는 걸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걸 분할하면 국토법 56조가 적용되는 거고 건축물이 있는 걸 분할하면 건축법 57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개발행위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들은 게 혹시 납니까? 안 나요? 했는데 그림까지 그려서 했어요. 근데도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3, 4월, 5, 6월, 7, 8월에 가서 다시 한번 듣게 되면은 훨씬 더 기억이 남을 겁니다. 아마 처음 들어서 그때는 기억을 못 했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본 상태에서 그러면 프린트물 잠깐 하나 더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09번 보겠습니다. 09번. 09번을 보니까 주거지역에 건축물이 있는 동그라미 있는 대지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자, O다 X다. 그렇죠.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으니까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해야 돼요. 60제곱 미만으로는 분할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해서 O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보고 쉬었다가 183페이지에 거기 제 2절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쉬었다 보겠습니다.